자, 오늘 네 번째 이야기 저희가 꼽은 4위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 수석 부대표의 막말 파문인데요.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현주 의원 오늘 사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편한 대화, 사적 대화에서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다가 다소 격앙된 표현이 나왔습니다. 급식조리사분들뿐만 아니라 영양사나 요양사, 조무사와 같은 직종에 임하시는 분들을 폄하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한 제 마음속 또 다른 의미는 어머니와 같은 뜻입니다. 제 마음과 다르게 표현이 되어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 저렇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 과거 발언, 최근에 했던 그 발언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아줌마들 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비정규직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다, 사실 옛날 같으면 그냥 아줌마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간호조무사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 여기서 또 요양사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X들이야.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래갖고 이게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여기에서 지금 급식 조리사 분들, 거기다가 요양사, 간호조무사, 이 직군까지 다 언급을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 간호조무사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요, 어제부터 항의 회원들의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현주 의원이 이제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비교한 것들의 간호조무사들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뭐 어쨌다고 이렇게 하면서 강력 항의가 빗발쳤고요. 또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협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이현주 의원 비정규직, 특히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입장, 지난 2012년도에 한 언론 사설에 이런 입장을 또 써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자, 이 칼럼 글의 내용과 최근에 논란을 빚고 있는 이 발언 내용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공개 사과를 하고 나오는 이 순간에 그 자리에서요, 실제 급식 조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습니다. 그 상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급식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오늘 같은 날 가서 1시간만 서 있어 보시라고요. 네.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저는 조리사분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 알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제 대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퇴하십시오. 제 취지는 뭐냐면요. 제 취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되려면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자. 저는 그 예산도 얘기를 한 거고요. 인건비와 급식비는 다릅니다. 조리사분들 탓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전달하던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제대로 공부하시라고요. 국민의당 공식적인. 자, 조금 더 이 사퇴하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네, 급기야 지금 사퇴 촉구의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줌마들이 소위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현주 의원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사퇴하고 국민의당이 사과하는 그날까지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국회의원답지 못한 그 발언으로 인해 우리는 그가 국회의원이 아닌 것을 선언합니다. 자, 급식 조리원을 동네 아줌마라고 표현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이현주 의원. 그래서요, 저희가 과거에 저희 채널 A에 출연했던 과거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주부로서의 이현주 의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시죠.
빈대떡도 제가 좀 도와드리고, 근데 요리를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조수 역할을 열심히 합니다. 이제 그만두면은 내가 죽기 전에 김치 담그는 거나 좀 가르쳐주고. 네. 이현주 의원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김치 담그는 법을 모르는 걸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결국 이현주 의원 의정 활동을 하느라고 주부로서의 어떤 경험과 실력은 조금 처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현주 의원이 발언 판문을 보면서 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현주 의원을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지난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문제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이분들 어떻게 하든 피해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피해자들 만나기도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네. 그리고 과거에 제 기억으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다니 우선 믿겨지지는 않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네. 정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또 국회의원이고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게 믿기지는 않지만 말을 했다면 저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네. 마치 본인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직책에 대한 직군에 대한 어떤 비하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을 받아도 네. 또 방법이 없을 정도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 불문곡직하고 네. 깨끗하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네.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발언 때문에 또 사면 초과에 빠진 국민의당, 이 SBS의 보도 때문에 이 발언이 최초 알려지게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SBS의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3주 전에 있었던 대화가 뒤늦게 기사화된 배경, 그리고 정식 인터뷰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기사화해도 그런 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정권 출범 초에 특히 방송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권의 눈치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SBS의 보도가 과연 적절했는지 여부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 적절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이 보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방송 인허가권 이야기는 사실 언론인들에 대한 좀 약간 모욕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녹음되어서 보도된 그 통화 내용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현주 의원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전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재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발언의 본 취지와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자가 이현주 의원에게 전화로 문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현주 의원이 그 문제의 발언들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해서 그게 녹음된 건데 또 무슨 입장을 확인하라는 건가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도 아니고 원내 3당, 세 번째로 큰 정당의 원내 수석 부대변인입니다. 이런 공적인 인물, 정치인과 이제 언론사 기자 사이에 사적인 대화가 있겠는가. 그리고 내용 자체가 사담을 나누고 친분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의원이 의원으로서 행한 그런 발언의 취지와 의미를 묻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사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사실 김민지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자들은 또 오프터 레코드라는 네. 그런 불문율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 또는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굉장히 머쓱해지고 서먹서먹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프터 레코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사실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나 국민의당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기자들 스스로가 취재 환경을 좀 어그러뜨리는 일이 아니었냐 하면서 이제 좀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사실 저는 기자 입장에서 SBS 기자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취재 과정에서 저희가 듣는 모든 말 중에는 사실은 그 취재원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서 그냥 분위기만 좀 전달하려는 어떤 속내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 기자들이 그걸 모든 걸 다 보도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제대로 된 뭐 보도했다 뭐 이렇게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좀 더 깊은 얘기, 솔직한 이야기들을 좀 취재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이고요.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지켜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김민지 기자 개인의 예,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들끼리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예. 있겠죠. 알겠습니다.